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춘창호 오늘입니다. 혹시 평소에 가로수나 공원의 나무를 자세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 그 자리에 서 있어서 항상 건강할 것만 같지만 사실 나무도 우리처럼 몸살을 앓고 병이 들기도 하는데요. 청진기 대신 진단 장비를 들고 아픈 나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분이 있습니다. 충청오늘에서 나무의사 한지수 원장과 함께 나무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무엇인지 또 그 마음을 어떻게 읽어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픈 나무를 고쳐주는 전문의 나무의사 한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무의사라는 직업이 다소 생소하거든요. 나무의사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이 아프면 동물병원을 데리고 네. 가요. 그러면 나무도 아프면 누가 돌봐줘야 되는데 바로 그 아픈 나무를 돌봐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무의사라고 합니다. 네, 즉 네. 아픈 나무를 진단하고 처방해서 치료하는 일이 나무의사가 하는 일입니다. 진단부터 처방, 처방하고 치료까지. 네, 치료까지.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현장에 나무가 병원에 올 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렇죠. 현장에 이제 가셔야 되는데 네, 네. 현장에 도착을 하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문진 네, 이런 네, 단계가 네, 있어야 네, 되는 네. 거잖아요. 있죠, 당연히 있죠. 나무가 말을 못하니까 문진을 할 수는 없고. 아, 그렇죠. 네, 그거 안 예. 되네요. 네. 그러니까 나무의사가 이제 육안으로 확인 점검을 하는 작업인데 이제 나무 외부에 드러나는 어떤 뭐 곰팡이라든지 아니면 해충이라든지 이런 어떤 병원균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또 잎의 크기가 뭐 작은지 아니면은 뭐 색깔이 변했는지 아니면 또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 이런 거를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먼저 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네. 네. 나무 의사, 네. 나무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도 이제 참 신기해서 네. 좀 찾아보니까 나무도 아니 수술을 다 받더라고요. 네, 네. 네. 당연하죠. 네. 아프면 당연히 아픈 부위 치료하고 수술하고. 네,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외과 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과 수술이라고 하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내부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네요. 둘레만 보이는 것뿐이지 네네. 나무 내부에 부후가 되고 있는지 썩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서 동공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네네. 외과 수술을 통해서 그 공동이 커지면 이제 안에서 예. 많이 썩어가지고 공동이 커지면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강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더 크게 다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외과 수술을 통해서 그 나무가 지탱하는 힘을 만들어주고 또 그 안에서 부후가 계속 진행하지 않도록 네네.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게 외과 수술입니다. 얼핏 좀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나무와 수술, 네, 네. 뭐 메스, 뭐 석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장비도 많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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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세요? 있죠. 그러면? 네. 어떤 장비들을 보통 장비는 뭐 네. 석션 이런 건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엔진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무를 가지고 이제 그 목공하는 거 있어요. 그런 어떤- 장비들로 네, 하시는 목공 거예요? 와. 작업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 안에를 이제 나무 안에를 일단 뚫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런 장비를 가지고 이제 부패부를 아. 다 제거를 하죠. 그래서 네네. 살아있는 조직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조직에 따라서 또 동공을 채우기도 하고 안 채우기도 하고. 사람 수술하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네, 정말. 네, 많이 네. 비슷해요. 네네. 네네.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나무들은 사람보다 이제 몇 배나 큰 나무도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그런 나무들은 높은데 어떻게 치료를 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보호수 같은 경우는 나무를 많이 자를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나무를 이제 진단하거나 치료를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고소 장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는. 지금 사진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네네네. 그 스카이를 타고 올라가서 직접 타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 근데 직접 타고 올라가서 이제 그 어떤 그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제 진단을 해야 되고 만약에 진단을 했는데 어디가 썩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외과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진단하고 처방해서 치료를 하는 거를 그 고소 장비를 타고 하는 것이. 천연기념물이나 이제 보호수 같은 네네. 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조심스럽죠. 신중하실 수밖에 네, 없겠어요. 엄청 조심해야 되고 네. 저희 나무 의사라고 하더라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딱 정해주는 기준에 의해서 나무를 뭐 수간을 축소를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기준이 네네.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작업이겠네요. 네네. 네네. 문제는 또 이 나무가 사람처럼 나 아파요 말을 할 수도 없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비명을 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나 그렇죠. 아프다고 알릴 수도 없는 네. 건데 그럼 나무가 이런 말 대신에 좀 보내는 일종의 신호 같은 것 이런 게 있나요? 있죠. 어떤가요? 네. 있죠. 나무 제일 빠른 신호는 잎의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나무는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죠. 이제 네. 잎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잎에서 제일 빠르게 빠른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는 제철이 아닌데 잎이 뭐 노랗게 변했다든가 아니면 뭐 갈색으로 타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봄에 뭐 신초의 크기가 뭐 작다거나 이러한 현상을 보면 아 얘가 아프고 있구나라는 거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또 이제 뭐 줄기나 밑동에 버섯이 폈다라고 하는 거는 버섯이요? 네네. 어. 보통 이제 버섯이 줄기에도 피고 밑동에도 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다니면서 보신 보면은 적 나무에 있지요? 버섯 많이 있죠? 네네. 근데 그게 그냥 버섯이 핀 게 아니에요. 버섯이 폈다고 하는 건 벌써 곰팡이가 그 안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안에서 벌써 썩어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밑동에 피는 버섯이 네네. 위험해요. 그거는 이제 강한 바람이 불면 정말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버섯이 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버섯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곰팡이균이 벌써 그 안에 들어가서 부를 해서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지탱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나무가 이제 넘어지는 그런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좀 미리 좀 작업을 해서 대처를 해야 사전에 겠네요. 그렇게 해야 되죠. 원장님, 그 모든 나무를 원장님께서 다 살려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는 없지요. 없겠죠. 네네. 혹시 이 나무를 딱 보고 이거는 치료가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좀 기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목 활력도 측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준수메타라고 하는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이제 측정을 해서 그 장비 같은 거예요? 네네네. 아, 그냥 청진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그 나무에 침을 꽂아서 예. 이제 그 어떤 그 음파를 이용을 해서 이 나무의 활력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살짝 찔러 보면은 얼마나 아니요, 활력이 좀 찔러야 돼요. 살짝이 아니라 좀 찔러야 돼요. 좀 찔러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치가 있어요. 뭐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수치. 그 수치가 되면 일단은 뭐 얘가 상태가 안 좋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네네. 또 외관상으로는 그것만 갖고는 또 저희가 판단을 못 내리니까 그게 이제 그 측정 방법이 동서 이렇게 측정 한 네 군데 정도로 해서 측정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잎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잎이 중요하다. 잎의 네. 잎의 색깔이 변색이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 뭐 뭐 줄기가 죽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확인해 봐야 기준이 되고 많네요.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저희가 근데 줄기 같은 경우를 한번 이렇게 접어봐요. 꺾어본다라고 하죠. 그랬을 이렇게 그냥 때 접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줄기를 이렇게 꺾어봤을 때 바로 딱 부러지면 걔는 이제 고사가 된 거고 부러지지 않고 구부러지고 물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걔는 이제 살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경하자를 볼 때 예. 고사목을 이제 골라내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도날로 수피를 이렇게 긁어봐요. 겉에를요? 네, 수피 겉에를 이제 줄기 겉에를 이렇게 긁어봐서 연두색빛이 돌면서 물기가 있다 그러면 얘는 살아있는 나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치료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나무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물기도 없고 하얗게 되어 있다. 그럼 걔는 고사된 나무예요. 만약에 제가 네.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나 이렇게 면도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살짝 긁어보는 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살짝 네. 긁어서 근데 그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콜크가 네. 두꺼워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긁을 수가 없는 거고 일반 뭐 벚나무라든지 이런 화렵수 그런 거는 이렇게 역시 살짝 전문가의 긁어보면 영역이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치료가 가능한 경우 나무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동안 만나셨던 그 나무들 중에 뭐랄까요? 가장 치료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그런 나무의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게 네네네. 있었을까요? 있어요. 전원주택에 심어진 소나무였어요. 근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너무 나무가 계속 안 좋다고 한번 좀 방문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그 방문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네. 가서 관찰을 해보니까 일단 이미 고사된 나무였어요. 나무는 고사됐어요. 이미요? 네네. 그래서 한번 줄기를 쭉 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고사됐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냐면 일단 이제 줄기를 쭉 보니까 그 작은 구멍이 많이 나 있고 그 작은 구멍에 송진이 굳어 있는 그러한 흔적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솔잎, 그러니까 침엽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네네. 침엽을 보니까는 이제 많이 변색이 되어 있고 이제 벌겋게 변색이 되어 있고 거의 가지 몇 개 정도는 그 약간 진한 녹색도 아니고 거의 연두색 빛에 가까운 그렇게 퇴색된 그러한 네. 잎이에요. 그래서 얘가 상태가 너무 안 좋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 그런 피해는 보통 소나무 조음이라는 해충의 피해거든요. 근데 이게 네. 초기에 발견을 했으면 살렸을 나무인데 이제 아무래도 가정집에 있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소나무 좀이라고 하는 그 해충의 생활사를 보면 보통 이제 저희가 걔네들이 한 7, 8월이면 안에서 그 나무 속에서 알을 까서 거기 유충이 이제 올라가는 물간 체간에 양분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태가 외부로 드러난 상태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나오는 시기가 7, 8월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또 주변 소나무로 또 옮겨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빨리 판단을 해서 제거를 하고 네. 이제 주변 소나무에 방제를 하고 또 이제 또 수목이 활력 있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해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까워요. 빨리 발견했으면 살았을 나무인데 그 집주인 얘기가 그 소나무 때문에 그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역시 네, 네, 아프면 일단 의사. 네네 제거를 했어요. 그럼 반대로 네. 어려웠지만 이게 좀 치료를 끝까지 해서 살려낸 그런 기억도 가지고 계시겠죠? 네. 좀 있죠. 음. 제 기억으로는 그게 왕벚나무인 것 같아요. 소장님이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공동주택이었는데 아파트예요? 네네 네. 아파트였는데 소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나무 줄기를 보니까 개미가 엄청 많이 끼고 그 또 썩어서 그러니까 부패해가지고 푸석푸석하다고 조직이 단단하지 않고 예. 푸석푸석해서 자기네가 어느 정도 막 긁어봤나 봐요. 직원들 데리고 긁어봤는데 얘를 제거를 하는 게 맞는지 그냥 놔둬야 되는지 확인을 받고 싶으셨죠? 네, 그거를 한번 의뢰가 와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은 육안으로 봐서 얘 제거를 해도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그렇죠. 나무잖아요. 다 확인, 그러니까 네, 최선을 작업해야죠. 다해야 네. 되니까. 그래서 죽은 조직을 부패한 조직을 저희는 이제 부우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다 제거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보통 나무가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가지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가지 뻗어 가기 전까지가 살아있는 조직이 한 5분의 1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위 같은 경우는 나무 조직 안에서 바깥에가 보일 정도 뻥 뚫린 데도 있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를 제거를 해야 되나 네. 고민을 했는데 일단 살아있는 조직 쪽에 있는 나무 잎이 그러니까 그 벚나무 잎에 수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죽어 있는 조직에는 나무 가지도 없을 뿐더러 잎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5분의 1 정도 살아있는 그쪽에 있는 조직의 나무가 그 나무 잎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는 정말 포기할 수 없었구나. 네, 포기할 네.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다 제거를 했으니까 부패 부위를 다 제거했으니까 뭐 살충, 살균, 방부 처리하고 안에를 채웠어요. 대수술하신 거네요. 네, 채우고 나서 채우고 나니까 나무가 이제 5분의 1 조직밖에 없어도 흔들거리진 않더라고요. 가만 딱 채우니까.
그래서 그 나무는 지금 3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자랐어요? 있어요. 네. 아, 그래서 꽃도 그거 잘 볼 피고. 때마다 뿌듯해요. 네, 네. 나무 의사 2018년부터요. 나무 의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네네.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네네, 그렇죠. 이 시험이요. 원장님 이게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고요? 어려워요. 네. 얼마나 어려운가요? 제가 60평생 그렇게 어려운 시험 처음 봤어요. 공부 많이 해야 되나요? 네, 공부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일단은 나무의사 시험을 보려면 필수 요건이 양성교육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수하려면 또 그 양성교육을 이수하려면 네. 일정한 자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경 관련, 그러니까 나무 관련 학과들, 그 학과 뭐 석, 박사 출신들은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나무 관련한 뭐 예. 조경 기사라든지 산림 쪽이라든지 뭐 식물보유 기사 기존에 이런 좀 자격이나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런 기사나 뭐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들은 그냥 실무 경력 없이 이제 볼 수 있고, 만약에 기능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네네.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을 때 양성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나무의사 시험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원장님도 원래 그런 경험이나 자격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당연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시험을 받겠지요. 와, 대단하십니다. 네네. 네. 나무 의사로서 가장 보람됐던 순간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아까 제가 왕벚나무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진단하고 처방한 나무가 정말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걸 보면 너무 뿌듯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뢰하는 나무들이 대다수는 소나무예요. 소나무가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있다 보니까 소나무에 대한 의뢰가 많이 오는데, 소나무가 이제 아프다고 뭐 어디가 안 좋다 뭐 이래서 방문을 하면 거의 다 이제 침엽이 색깔이 퇴색이 되어 있고 네네. 또 쌩쌩하지도 않고 힘도 없이 처져 있고 막 이런 나무들이 시기가 있어요. 늦을 때가 좀 많군요. 그런 때는 네. 조금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그런 나무를 보면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나 아파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무를 제가 이제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고 이제 어떤 일정 기간 지나가서 가서 봤을 때 정말 그 침엽의 색깔이 연한 퇴색빛이 아니라 녹색, 네네. 진한 녹색으로 네. 생생하게 나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있어요. 그럴 때가 제일 보람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무 의사 한지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의사의 역할은 나무 관리와 치료뿐 아니라 나무에 기대어 사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지키고 또 지역 사회와 협력해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는 환경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나무 의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 응원합니다. 충청오늘이 전해드린 오늘의 소식 어떠셨나요? 충청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